현대인들은 사이렌 애들을 보면 도망가게 바쁘겠지만 고대인들은 활과 창으로 사냥할 생각을 했어. 크리피파스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크리피파스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명칭의 유래는 크리피와 카피파스타. 카피파스타가 뭐야? 처음 들어봐? 약간 크리피는 소름 돋는이거든요. 소름 돋는. 그러니까 영미권의 인터넷에서 시작된 도시전설, 로어를 뜻한다고 합니다. 괴생명체, 게임, 괴담 등을 소재로 하고요. 서양은 귀신보다는 몸에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괴물에 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고어물 쪽 요소가 공포적 요소보다 더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이나 그런 동아시아권은 약간 괴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꾸내꾸내 뭐 도시전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영적인 거하고 좀 관련을 지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커신 반면에 왜 미국 공포물은 이렇게 보면은 뭐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예 물리적 육체적 그 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 그런 좀 괴물 몬스터 이런 거가 좀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류의 이제 괴담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대상이라고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크리피파스타의 목록입니다. 레이크. 2005년 포첸에서 탄생한 괴담으로 숲속에 살고 있는 인간형 하얀색 괴생명체에 대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외형은 삐쩍 마른 체형의 성인 남성의 털이 없어 보여 대머리라고 하고요. 이동할 때에는 기괴하게 움직이며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는 눈이 발광한다고 해요.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레이크. 딱히 뭐 없네. 레이크에 대한 뭐 여담은 또 따로 없네요. 여기 이제 레이크인데 공포주의래 모습 졸라 무섭겠다. 앞눈 오고 싶은데 들어가 봐야겠지. 아무튼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레이크의 모습입니다. 레이크의 모습. 음. 얘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갈키를 뜻하며 흡사 갈키 같은 손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합니다. 180 이상의 큰 키에 비쩍 마른 몸, 기형적으로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짐승을 연상케 하는 발광하는 눈과 매우 긴 손톱입니다.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애매한 편이나 서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해요. 약간 종종 같이 엮이는 슬렌더맨에게 장신의 인간형 크리피파스타줄 중에서 이제 콩라인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인기도는 레이크가 오히려 훨씬 낮구나. 그래서 슬렌더맨과 같이 나오는 경우 빼고는 별 등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슬렌더맨. 슬렌더맨이 가장 유명한 크리피파스타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도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슬렌더맨 한번 볼까요? 이제 슬렌더맨이 뭐냐면 여기 이 사진에 이거 보여? 이 끝 나무 밑에? 왜 삐쩍 마른 정장 입은 얼굴이 없는 그 신사가 아이들을 유인해서 납치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슬렌더맨을 상징하는 심볼이라고 하는데 깡마른 체구를 가진 괴생명체를 다루는 미국의 도시전설이라고 합니다. 주로 숲에서 출몰하며 검은 양복을 입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앙상한 가시나무 같이 빼빼 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이목구비가 없습니다. 슬렌더맨 모르시는 분들께 슬렌더맨 사진이 없으려나? 슬렌더맨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약간 마네킹처럼 생겼죠? 마네킹처럼. 팔적 귀신 같네. 근데 팔적 귀신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지가 뛰어오지 않아요. 팔적 귀신은 포포포거리면서 뛰어온다 그거잖아. 얘는 순간 이동을 해서 항상 내가 가야 되는 위치나 장소에 미리 배치가 되어 있어. 그러면서 점점 저한테 접근을 하는 스타일. 하여튼 팔다리가 많이 달리고 촉수로 걸어다니는 모습도 가끔 보이긴 한다고 합니다. 엔더맨이 실제로 마인크래프트 엔더맨이 슬렌더맨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거예요. 순간이동, 정신착란, 세뇌, 촉수 공격 등등 뭐 다양한 능력이 많은데 등에 달린 촉수는 평소에도 꺼내놓고 있거나 위험하거나 공격할 때 꺼내거나 아예 촉수가 미구현된 모습 셋 중 하나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초기 문명 이전부터 자주 목격되어 사파나 기타 기록물들로도 그 존재가 증언되었으며 팔다리가 많이 달리고 얼굴이 민둥한 괴물이 아이를 납치해 간다고 하는 묘사는 어느 문명에나 등장한다고 해요.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되는 검색어에 슬렌더맨이라는 제목으로 위험도 1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위험도 1이면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슬렌더맨에 심취한 여중생 2명이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19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2014년도에? 2명의 중학생은 슬렌더맨의 존재를 믿고 있었으며 그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고 대리인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한 후 다른 친구를 10수차례 칼로 찔렀으나 천만다행히 급소들은 비껴나갔고 이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도주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친구는 인근 도로까지 기어갔고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고요. 아, 다행히 흉기에 19차례나 찔렸지만 피해자는 살아계세요.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동급생의 아이가 죽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살인 미수죄야. 살인 미수죄. 다행히 피해자는 완쾌하고 학교를 멀쩡히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슬렌더맨에 너무 심취해버린 나머지. 다음엔 뭐냐? 아이리스 잭? 아이리스 잭은 뭘까요? 원본 사진, 혐짤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깜놀주의래. 졸라 무섭다. 깜놀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생겼어요. 와, 뭐야, 사람이야? 약간 조금 소름 돋게 생겼는데, 해외에서는 매우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괴담으로 제프 더 킬러, 슬렌더맨, 래핑 잭, 스마일 도구 등과 함께 크리피파스타에서 주류 캐릭터로 꼽힐 정도로 되게 인기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만 가면을 머리에 썼는데라는 이름으로 짤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으로 나름 인지도를 얻었다고 해요. 아, 괴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치라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초자연적 현상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멍청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그것이 저에게 찾아왔을 땐 저는 그 초자연적인 쓰레기 같은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 에드윈과 집을 빼고 난 일주 후 짐 정리를 끝냈습니다. 에드윈은 제가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고 우린 서로 10년 동안 보지 못했기에 저도 몹시 좋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주 후 새벽 1시쯤 전 바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구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시하고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에드윈에게 말했고 에드윈 역시 그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창문이 열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집안에 들어오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에드윈은 절 보자마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더군요. 형, 얼굴이 왜 그래? 그는 제게 근처에 있던 거울을 들어 제 자신을 비춰 보이게 했습니다. 저의 왼쪽 볼에 심하게 패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왼쪽 볼에 심하게 패인 상처가 있었다고? 저는 곧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제가 목류병을 앓았을 거라 했지만 그는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었고 그것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콩팥이 있던 곳에 꿰매져 있던 자국을 확인하기 위해 제 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짐작으론 당신은 어젯밤 왼쪽에 있는 콩팥을 잃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죄송합니다, 미치씨. 잘 때 콩팥을 훔쳐간 거야. 이 미친놈이. 이 아이리스 잭이라는 애가 잠잘 때 이 사연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콩팥을 훔쳐가고 볼까지 패워놓고 갔어. 주치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 새벽쯤 문득 잠에서 깼는데 그때 진심으로 소름 끼치는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코와 입이 없는 어둡고 파란 가면을 쓰고 있는 제 생명체가 저의 얼굴을 마주보며 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제일 무섭게 한 것은 바로 눈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그곳엔 그저 비어있는 채 검게 파여져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의 파여진 부분, 눈 부분에선 알 수 없는 검은색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가까이 있는 카메라를 짚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자 그 생명체는 저의 폐를 가져가려는 듯 제 가슴을 찢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전 그것의 얼굴을 있는 힘껏 걷어차고는 제 방에서 달려나와 일단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갑을 집어들고는 한밤중에 제 남동생의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에드윈의 집 근처에 있는 숲속에 다다르자 일단 약간 진정이 되었지만 순간 바위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저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저번에 저를 치료해 주었던 주치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치 씨,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다는 것과 당신의 부모님께서 곧 데리러 오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은 당신의 동생분께서 무언가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제 짐을 챙기기 위해 에드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서웠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집어들고 걸음을 멈추고 죽은 듯이 얼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에드윈의 시체와 그 옆에 놓여있는 작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일단 그것을 주워 부모님의 차에 탔고 부모님들은 에드윈의 시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어든 것을 무심코 바라보고는 토악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잃어버린 콩팥이었고 반쯤 먹은 듯한 부위엔 검은색 액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리스 잭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글인데요. 아이리스 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신체를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먹는다, 탐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위는 뭐 랜덤인 것 같죠? 2차 대전에서 싸우다 최루탄에 맞아 눈을 잃고 집에서 자살을 했으나 장기만 손상되고 늙어 죽은 뒤 지금과 같은 괴물이 되었다는 버전도 있어요. 약간 버전, 기원, 이 아이리스 잭의 기원 자체는 되게 다양해. 종교단체에 붙잡힌 끝에 뭐 지금의 잭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가장 널리 알려진 기원은 라 미시라는 유저가 창작한 종교단체에 붙잡혀 지금의 잭이 되었다는 스토리로, 이 역시 공식은 아니나 사실상 반공식으로 취급받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에 붙잡혀서 어떤 남자가 지금의 아이리스 잭이 되었던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설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겠죠. 정확한 묘사는 나오지 않지만 잭은 완전히 괴물이 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단원들을 찢어발견해버리며 끔살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때 잭은 단원들이 쓰는 눈구멍에만 파인 푸른 마스크를 주워 쓰고 이때 잭의 파인 눈에서 나오는 검은 물이 그 가면에 흘러내린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남은 제니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잭에게 낙원으로 인도해달라라면서 기도하고 그런 그녀에게 잭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자체가 교단원들이 쓰던 가면이었던 거야. 아이리스 잭의 그 하얀색 가면 자체가. 넌 낙원에 갈 자격 없어. 너희들 중 그 누구도 지옥에서 불타버려라. 너희들 모두. 약간 무슨 센즈 같은 대사를. 이후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잭은 실종되었다는 말을 남긴 채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이리스 잭의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 대상도 있어요. 뭐 아이리스 잭 받고 잘고라는 것도 있고 래핑 잭이라고 있고 잭이 되게 많네. 토미노의 지옥. 일본발 도시전설이었으나 해외로 수출되어 크리피파스타로 개담화가 되었다고 해요. 틱탁맨. 팔다리와 머리가 없는 인간의 몸통의 모습을 한 괴물이고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나타나 해침으로 언급해서는 안 되므로 볼드모트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레딧이나 나폴리탄 괴담에서 짤막하게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옛날 영국 잭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킬러 잭 소유자들 한 곳에 모이면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 물건들의 소유자들과 그들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크리피파스타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거 인간 생물 중에 있는데 이 제프 더 킬러가 내가 볼 때는 그 잭 더 킬러 있죠. 그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도 나오고 약간 그런 것들 같아요. 잭이라는 이름 자체가. 스마일 도구, 열람식 깜놀주의는 뭐야? 진짜 이따위 근데 이런 거 달아줘서 고맙긴 해. 빨간색으로 생김새가 뭉개진 게 아니라 그냥 어두운 분위기에 악마처럼 웃는 허스키의 사진이라 덜 무섭다. 이게 걔야? 그러니까 허스키가 웃고 있는 사진이 유명한 공포 사진이나 저주글이라고 합니다. 괴담의 내용은 기분 나쁠 정도로 크게 웃는 허스키나 형체가 일그러진 거대한 입과 사백안으로 뚜렷하게 쳐다보는 붉은색 털을 지닌 괴물로
이 사진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 며칠 안에 미쳐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으니까 미칠 일은 없는 거죠. 벗어나는 방법은 문제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괴담의 결말은 주인공도 사진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결말은 나오지 않았고요. 열린 결말입니다. 입이 찢어진 것 같은 섬뜩한 모습이 제프와 겹치기 때문에 2차 창작에선 제프의 애완동물로도 나온다고? 제프 더 킬러는 누군데? 원본 사진. 제프 더 킬러도 사진 한번 보자. 자, 긴장들 하세요잉. 아, 얘가 제프 더 킬러야. 이거 되게 유명한 짤 아니에요? 되게 많이 본 분이죠? 아, 이분이 제프 더 킬러셨구나. 그러니까 제프 더 킬러는 스마일 도구를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슬렌더맨 다음과는 뭐 크리피파스타 인지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조금 도시전설보다 일본식 도시전설보다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약간 얘네들이 코스미코로한 외형을 가진 애들이 되게 많거든. 카툰캣이라고 하는 창작한 생명체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카툰캣. 만화에서 나오는 고양이처럼 생겼다는 거야. 옛날 그 영사기에서 돌아가는 그 만화에서 나오는. 그래서 놈은 창작물을 사용하여 우리 세계에 나타납니다. 녀석은 그것을 이곳저곳으로 오가는 개구멍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양이를 사용하고 있죠. 마치 만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놈은 아마도 미래에 가지게 될 다른 형태처럼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저 깨짜몸입니다. 약간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버전도 있어. 2022년도에 공개된 사진이고 본 모습에 가까운 형태로래요. 이게 본 모습에 제일 가깝대. 위에 있는 거는 그저 약간 폼체인지 버전이고 맨 밑에 있는 이 사진이 본 모습에 훨씬 가까운 느낌인 거야. 사족 보행을 하고 있는데 3m는 넘어 보일 정도로 이제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성향 및 행동은 매우 악의적인 존재로 얼굴이 뒤집힌 남자조차 카툰캣의 본성에는 따라올 수 없으며 트레버 앤더슨이 창작한 모든 크리처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는 본인이 트위터에 직접 올리며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상황이고 상대방을 친숙한 모습으로 유인한 뒤 잡아먹는 행위를 즐기며 시기를 해. 어린이들의 집에 침투하여 놀아주는 척을 하다가 본성을 드러내어 가지고 논 뒤 섭취하는 방식 또한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참을 수 없는 동물의 본성 같은 것이 아니라 카툰캣이 원해서 자신의 의지로 저지르는 자발적인 행동이야. 악의를 가지고 그냥 행동하는 거야. 무조건 얘는 재밌게 갖고 놀다 죽여야지 본능이 아니라 본능이 얘를 재밌게 가지고 놀아서 먹는 것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는 행동인 게 아니라 얘를 그냥 공포에 질리게 만들거나 약간 속인 다음에 내가 잡아먹는 약간 이런 스타일로 가져가는 거지. 물리적인 존재라기보단 형이상학적이고 파타피직스한 존재라고 합니다. 카툰캣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메타픽션적인 정보를 조작하거나 말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봐. 야,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될 것 같긴 하네. 다른 것보다 제일 기괴하다, 이게. 그리고 여담으로 카툰 도구도 있습니다. 얘도 같이 생겼어요. 얘는 딱히 내용은 없어. 그냥 저같이 생겼다 정도밖에 없어. 아마 카툰캣이랑 비슷하겠죠? 자, 그다음에 사이렌 헤드 보겠습니다. 사이렌 헤드.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리가 사이렌처럼 생긴 거야. 머리가 12m에서 18m 정도로 묘사되는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외형. 인간형의 신체에 사이렌의 머리가 달린 단순하고도 강렬한 모습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인간과 달리 불규칙적으로 길고 가는 팔을 가지고 있으며 몸은 가늘다 못해 그냥 뼈다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매우 기괴한. 지금 보니까 뼈네? 그냥 사람 손이고 사람 다리고가 아니라. 머리의 사이렌은 살점과 전선으로 단단히 묶여 있으며 생체 강철인 스피커는 마른 피부로 융합되어 있다. 이 스피커는 유연해서 올빼미처럼 머리를 돌릴 수 있고요. 스피커 내부에는 이빨과 잇몸이 존재하지만 특정 주파수에만 볼 수 있다고 해요. 뭐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 이 고대인들은 지금 현대인들이 나약함을 증명해. 현대인들은 사이렌 애들을 보면 도망가기 바쁘겠지만 고대인들은 활과 창으로 사냥할 생각을 했어. 우리의 조상님들 이것 봐.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태토 그 자체야. 고대인들은 태토 그 자체라고. 창과 활로 대척하려는 모습. 총기, 화약이 발달해서 미사일과 총기가 있는
현재 흉기라면 훨씬 더 많은 흉기를 지니고 있는 현대인들은 오히려 쩔보여가지고 사이렌헤드 보면 도망가기 바쁜데 옛날 사람들은 그딴 거 없죠. 인간과 적대적인 사악한 괴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로 서식하며 평상시엔 대부분의 시간을 가만히 있으며 피해자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멀때같이 가만히 있다 이게 아니라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야. 주로 길을 잃은 여행자, 하이커, 심지어 어린이까지 먹이로 삼으며 소리를 내는 능력으로 소리를 흉내내어 유인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가 도움 요청을 은폐할 수 있어요. 사이렌헤드가 잡은 희생자에게 무엇을 하는지 잡아먹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상대가 직접 보면 경노하거나 피해 굶주린 듯이 달려들며 배가 고프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희생자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는 애야. 12m예요. 일단 사이즈는 12m니까 겁나 큰 거죠. 그래서 괴력도 엄청 세고 소음을 내는데 이걸로 한 군대를 전멸시켰다. 사후공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단순히 사이렌 소리를 낸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후공을 써. 사후공을. 음파는 고막을 물론 뇌까지 충격을 가게 해서 그대로 터뜨린다고 해요. 사이렌헤드는 확률을 조작할 수 있어서 승패 확률 등의 다양한 확률을 조작한다고 합니다. 공허를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먹히면 소화되는 것이 아닌 공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약간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글루터니 같은 능력도 있어요. 현실 왜곡도 가능한데 카툰캣과 비슷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사이렌헤드 이것도 파생품으로 헤드라이트도 있네요. 비슷한 파생품이야. 얘는 이제 머리가 빛이 나요.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로등 인간이야. 가로등 인간. 브릿지 웜은 뭐지? 으악 존나 싫게 생겼다. 본 모습 혐오주의래. 겉으로 보기에는 순진해 보이는 표정 때문에 오해하기 쉬우나 사실 저 얼굴은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얼굴이며 진짜는 사람의 피부가 통째로 뜯겨나간 듯한 살벌하고 기괴한 외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36개의 이빨을 지니고 있으나 코가 없으며 눈알이 튀어나와 있고 피부는 새빨간색이라 그렇게 합니다. 다만 가짜 얼굴로 덮고 있을 때조차도 수상하다는 느낌을 도저히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동물들이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봐도 가까이 안 다가가고 싶게 생긴 거야. 이 얼굴마저도. 왜냐면 수상한 건 맞잖아. 얘 이렇게 생겼든 수상하게 생겼으니까 사람은 안 다가가서 동물들이 주 먹잇감인 거야. 이제 사진작가 브릿지웜을 찍다가 잡아먹혔다고 해요. 토마스 피어싱이라는 사진작가는 브릿지웜을 찍다가 잡아먹혔다고 하고 아무래도 순진한 외형에 얌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까이 접근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 같다. 물론 브릿지웜도 바보가 아니기에 항상 사냥터를 옮겨다니며 특히 고속도로 교량 아래나 버려진 터널 속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웜이야. 핸더슨의 언급에 의하면 둥지가 따로 있기도 해요. 지구의 육식동물들처럼 위장을 통한 사냥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 희생자를 단순히 잡아먹는 목적으로 하는 걸 보아 약간 본능인 거지. 2m면 크지는 않아. 근데 실제 2m를 보면 사실 2m면 나보다 좀 더 큰 건데.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되나 봐. 2m 정도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고장난 거야. 작가들이. 한 12m, 18m짜리 보다가 2m짜리 보니까 고장난 거지 내가. 저 정도면 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이웨이 웜. 뭐야. 얘는 브릿지 웜이 아니네? 하이웨이 웜이네? 유아체 때는 2.8m지만 성체가 되면 19에서 20m짜리가 돼요. 28.5톤. 이런 것만 보다가 2m짜리 보니까 그냥 그렇군 정도야. 이름 그대로 고속도로 벌레라는 뜻인데 브릿지 웜과 겹치는 점이 꽤 있다. 둘 다 매복하고 있다가 다가오는 대상을 낚아채 잡아먹는 점이나 거대한 벌레 생명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그냥 걔 봉변당하는 거네. 이렇게 팔과 다리가 없으나 얼굴에는 눈과 코, 입이 전부 존재하는 기괴한 겉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투명한 액체성 물질이 온몸을 뒤덮여 있는데 하이웨이 웜의 내구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유아체 때는 빠르게 달리는 트럭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아 은근히 겁이 많은 성격으로 보인다고 해요. 유아체 때 2.8m 때는 트럭까지는 못 먹어. 19에서 20m 정도 돼야 이제 트럭 삼킬 만한 엄두가 생기는 거야. 하이웨이 웜의 사냥은 오히려 몸을 숨기기가 편한 유아기 때가 가장 적합하다. 고속도로에 무작위로 출현하여 자동차를 습격하기 때문인데 선호하는 먹잇감은 작은 차량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한 경우다. 그러니까 얘도 먹이를 약간 가차식으로 먹는 거네. 그러니까 실제 이 식습관에서 자동차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초밥이야, 회전초밥.
사냥 방식은 숲속에 매복하고 있다가 먹잇감이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급습하여 차와 함께 통째로 삼키는데 위의 사진이 바로 승용차를 습격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하고 5시부터 11시쯤에 활동을 많이 하며 밤과 낮에는 활동을 중지하고 시원한 동굴이나 저수지 근처의 굴에서 숨어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에서도 그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 근데 과속을 해서 못 봤을 뿐이야 지금까지. 롱홀스는 뭐죠? 꿈의 말이야. 이게 말이야? 개생명체. 신체 길이가 측정 불기. 무한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과 달리 롱홀스는 인간에게 재앙을 알려주는 보기 드문 우호적인 존재예요. 이게 사냥하거나 이게 아니라 재앙을 알려주는 야, 너 곧 될 거야. 이렇게. 롱홀스의 큰 특징은 재앙을 알려주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 만약 롱홀스가 모습을 드러내면 근처 어딘가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모습처럼 롱홀스는 다른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다른 별명으로는 드림홀스라고 부르고요. 이 외에도 롱홀스는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어요. 이게 꿈속에서 나타난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나오면은 재앙이 일어난다. 롱홀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벽화에 기록되었으며 이로 볼 때 롱홀스는 신성한 존재. 사람들이 롱홀스가 나타나는 걸 보고 칼하고 창을 준비해서 사이렌 헤드를 이제 토벌하러 가는 거지. 롱홀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별빛으로 속삭이셨다. 야, 저 새끼 죽여! 롱홀스께서는 하여튼 긍정적인 존재로 이제 약간 신적 대상으로 추앙을 받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몸에서는 계피 향이 난다고요. 시나몬 향이 납니다. 몸에서는. 그래? 향 꽤 좋으신데? 관리 좀 하시네. 롱홀스는 매우 친절하고 인간에게 호기심이 많으며 어째서 호기심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을 보호하고 미래에 일어날 재난에 대해 경고하며 사과와 간식을 좋아하고 애정 표현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고 근처에 인간이 있을 때만 나타나 경고하며 경고를 무시할 때의 결과는 매우 끔찍하다고 합니다. 이거 봐봐. 카툰캣과 사이렌헤드 브릿지웜과는 적대적인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얘네들도 재난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여차하면 야, 너 주변에 사이렌헤드 있다. 도망가. 그래서 맨날 밥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얼굴이 뒤집힌 남자는 뭐지? 으악, 졸라 싫게 생겼다. 뒤집혔다라는 게 피부가 뒤집힌 게 아니라 진짜 상하 반전이 됐네? 목적이 비참함을 초래하는 거야. 인간에게 고통을 주어 부정적인 감정을 섭취하기. 근데 하나만 있을 때는 좀 이상하다 생겼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무섭긴 하겠어.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싶기도 하고. 가장 사악한 존재 중 하나래요. 교통사고, 자연재해, 비참함과 피 묻은 도로의 수호성인이라고 합니다. 얘가 나타나면 야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다. 근데 이렇게 여기 있어. 사진에. 평범한 성인 남성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머리가 180도 돌아가 있고 항상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짓고 있어요. 인종은 백인으로 보이며 가는 팔다리 및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요. 의상은 목격될 때마다 달라지는데 언제는 흰색 버튼업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반면 검은색 넥타이를 추가로 메고 있는 모습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사건 현장을 바라보며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두 번째 사진에서는 차 안에서 사진작가를 바라보며 웃음 짓는 사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세 번째 사진도 있어? 없는데? 평범한 시장 모습을 담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미지 속 4장의 이름이 헝가리어로 되어 있고 즉 얼굴이 뒤집힌 남자가 출생지는 헝가리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입힌 피해는 카툰캣을 아득히 능가한다고 합니다. 뭐야? 카툰캣보다 빡센 애야? 카툰캣조차도 인간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행동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부터 자연재해 등 온갖 사건 사고에 간섭을 해. 1518년에 일어난 춤추는 전염병의 원흉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춤추는 전염병이라는 또 다른 뭔가가 있나 봐요. 학살마야, 학살마. 죄책감이나 후회도 없이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 죽음을 발생시키고 흡수해, 그거를. 그 감정이 먹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이코패스기도 해요. 그래서 고문을 좋아하는 과학적인 생물이고 인간 형태의 모습을 한 것 또한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원래는 인간의 모습도 아닌 거야. 때문에 카투캣과 마찬가지로 진짜 모습은 따로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얼굴이 뒤집힌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찍는 사진사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얼굴이 뒤집힌 이유 또한 약간 심령사진처럼 나타나게 해가지고 공포감을 주려고. 광역 어그로를 끌려고.
다만 의외로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고 뒤에서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유도하여 지켜보는 방식을 좋아한다. 아,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칼을 들고 가서 칼질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막 영화에서나 나오는 브레이크 페달을 뭐 끊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해. 약간 데스티네이션처럼 뭐 롤러코스터에 나사를 하나를 풀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앙을 좀 약간 야기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만드는 거야. 인간이 아니기에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숙면이나 휴식, 고통이나 후회를 느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110년이 넘도록 똑같은 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을 초월했다고 언급한다. 불멸인 것도 불멸이야, 불멸. 신기한 점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사진에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으로 능력의 한계라기보다는 본인이 의도한 것처럼 묘사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어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난 현장 사진을 찍었는데 사고 당사자의 만약에 사고가 난 현장에 내가 있는데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근데 사진만 찍히면은 그 중에 하나가 모가지가 돌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심령 사진이야. 심령 사진 같은 스타일이야. 제어와 인재를 가리지 않고 간접적인 조작을 통해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기운을 뿜어내서 음식이 썩어 들어가고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며 미쳐 날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되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케이브킴이었습니다.